작업이라는 거는 논란은 배우 최민식의 인터뷰 발언에서 시작됐습니다. 최민식은 지난 17일 MBC 대담 프로그램에 출연해 영화가 죽어가고 있다는 방청객의 문제 제기에 극장값도 많이 올랐지 않느냐, 좀 내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올리면 나라도 안 간다, 그 돈으로 스트리밍 서비스를 여러 개 볼 것이란 취지의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주말 성인 기준 15,000원인 영화 관람료가 비싸 관객이 줄고 영화 산업 위기로 이어진다는 주장인데,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는 가격을 내려 관객이 더 많이 오고 이익이 는다면 기업들은 내리지 말라고 해도 내린다며 최민식의 발언을 무지한 소리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팬데믹 중에 영화관들은 부도 위기에 직면했었는데 최민식 배우는 출연료를 자신들의 영화를 상영해주는 극장을 위해 기부라도 했었냐라며 영화관 사업은 땅 파서 하나 아니면 자선 사업으로 알고 있나라고 반문했습니다. 국내 영화 관람료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국내 상영업계는 코로나19로 극심한 손실을 본 뒤 당초 12,000원 수준이던 티켓값을 몇 차례에 걸쳐 15,000원까지 인상했습니다. 가파른 인상을 두고 극장들이 폭리를 취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 여론이 불거졌지만 상영업계는 물가와 인건비, 임대료에 배우 개런티까지 모두 올라 관람료 인상은 불가피했다고 맞섰습니다. 지난 6월엔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가 멀티플렉스 3사가 티켓값 인상을 담합한 의혹이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일도 있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영화 관람료에 포함된 3% 부과금이 그림자 조세에 해당한다고 보고 내년 폐지를 목표로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면 관람료는 내년부터 현재 가격보다 3% 내려가겠지만 여야 합의가 관건입니다. SBS 조성현입니다. 오랜만에 모이는 초등학교 동창회에서 미스터리한 사건들이 발생합니다. 영화의 예고편 같지만 한 멀티플렉스 극장에 설치된 롤플레잉 게임을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기존 상영관 한 곳을 영화 세트장처럼 개조한 공간에서 참가자들은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역할극 놀이를 하게 됩니다. 사전 예약이 모두 매진될 정도로 젊은 층의 인기입니다. 퍼즐을 푸는 게 되게 재밌었고요. 이렇게 세트장처럼 꾸며져 있는 게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인기 영화를 소재로 한 또 다른 체험 공간. 곰 인형을 안고 심박수를 측정하는 등 게임을 통해 관객의 현재 마음 상태를 측정해 알려줍니다. 이곳 역시 기존 상영관을 개조해 만들었는데 한쪽에는 여전히 영화 스크린이 달려 있습니다. 이 상영관은 골프 연습장으로 변신했습니다. 250여석 규모 상영관 한 곳을 리모델링했는데 천장이 높아 실내에서 벙커 탈출 연습도 가능합니다. 4DX 기술, 영화관에게 스크린 기술을 골프에 도입을 하고자 해서 이러한 골프 연습장을 지금 기획하고 설계하게 된 겁니다. 상영 장르를 다양화해 K-팝 등 콘서트를 영화 화면으로 즐기기도 합니다. 걸그룹 블랙핑크가 월드 투어 공연 실황을 영화로 개봉한 데 이어 가수 이명웅과 남진 등도 공연 모습을 담은 영화로 관객들을 찾아갑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영화 시장이 축소되었고 저희는 축소된 시장을 어떻게든 다양한 시도를 통해서 회복해 보고자. 관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영화관들이 다채로운 경험을 제공하며 새로운 생존 전략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SBS 김광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영화 핸섬 가이즈 배우들과 감독의 무대 인사. 관객들이 환호성으로 맞이합니다. 가족분들과 친구분들한테 재밌다고 많이 말씀해 주실 거죠? 거짓말! 네. 거짓말! 핸섬 가이즈는 평화로운 전원 생활을 꿈꾸던 두 남자가 귀신 들린 집에 이사 오면서 벌어지는 코미디 오컬트 영화. 남산의 부장들에서 대통령과 경호실장으로 호흡을 맞췄던 두 배우의 파격적인 연기 변신과 조연들의 감초 역할이 돋보입니다. 스릴러로 시작을 했다가 뭐 멜로인 듯 했다가 뭐 호러 영화인 것처럼 이렇게 흘러가기도 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보는 그런 영화인 것 같고
그런 영화들을 관객들도 기다리고 있지 않았을까. 제작비 49억 원의 이 영화는 관객들의 입소문을 타고 역주행하며 손익분기점인 관객 11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관객 700만 명을 돌파한 픽사 애니메이션 인사이드 아웃 2의 독주 속에 일궈낸 성과입니다. 진지한 모습만 보다가 이렇게 망가지는 모습도 보니까 더 매력적으로 느껴졌던 것 같아요. 올해 개봉한 한국 영화 가운데 극장 손익분기점을 넘은 영화는 핸섬 가이즈를 제외하고 1,000만 관객을 기록한 파묘와 범죄도시 4, 그리고 저예산 영화 소풍과 건국전쟁뿐입니다. 이른바 대박 아니면 쪽박인 냉혹한 상황. 지난해 여름 대작 영화들이 줄줄이 쓴맛을 본 데다 극장과 불황까지 겹치면서 올 여름 영화들은 대부분 제작비 100억 원 미만으로 체급을 낮췄습니다. 2시간 넘던 러닝타임도 100분 내외로 짧아졌는데 침체기에 빠진 한국 영화의 새로운 생존 전략이 통할지 주목됩니다. SBS 김광현입니다. 학교에서 스마트폰이라는 게 유행이래.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이 엄마에게 새 휴대전화를 사달라고 조릅니다. 은정이는 처음 보는 스마트폰이 신기한지 눈을 떼지 못한다. 진짜 다큐멘터리처럼 보이지만 허구의 상황을 실제처럼 가공한 페이크 다큐멘터리입니다. 중학생 역할을 하는 주인공도 입사 4년차 직장인인 20대 후반 나이의 김소정 PD입니다. 연기를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제가 연기를 안 배워봐가지고 오히려 더 페이크 다큐 연기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발성이나 발음이 썩 좋진 않은데 그것까지 진짜 일반인처럼 보이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콘텐츠에 네티즌들이 호응을 보내면서 이 시리즈를 다룬 유튜브 계정의 구독자는 100만 명을 돌파했고 누적 조회수는 2천만 회에 달합니다. 이런 인기에 힘입어 이번엔 극장 개봉에 나섭니다. 영화의 배경은 2011년으로 티켓 가격도 그 당시 그대로 7,000원으로 정했습니다. 이제 영화 길이가 좀 짧다 보니까 70분으로 한 10분당 1,000원 정도로 해서 우리는 70분 영화니까 7,000원을 받아보자 이런 게 있었고요. 그리고 이 영화가 또 2011년 배경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영화 가격이 7,000원 정도였더라고요. 앞서 배우 손석구 주연의 13분짜리 영화 밤낚시가 관람료 1,000원에 극장에 걸려 화제가 됐습니다. 당초 일주일 정도만 상영할 예정이었는데 관객들이 뜨거운 반응을 보여 추가 상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극장가에서 이런 새로운 시도가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SBS 김광현입니다. 코로나 위기에 국내 영화관 사업자들은 티켓 가격을 크게 올렸는데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영화관을 찾은 관람객들의 뒤통수를 친 게 아니냐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도 영화관을 향한 발길은 점점 끊겨서 올해 5월까지 영화관 관객 수는 총 1,163만 명으로 지난 2019년 같은 기간의 4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CGV는 3년 넘게 적자 행진을 이어가는 중입니다. 지난 2020년 3,800억 원이 넘는 영업 손실을 냈고 2021년엔 2,400억 원, 지난해에는 768억 원으로 적자는 이어졌습니다. 주가는 반토막난 상황에서 CGV가 유상증자라는 카드까지 꺼냈습니다. 1조 원의 자금을 조달해 재무 구조를 개선하고 신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CGV의 위기가 예상보다 크다고 판단한 모양새입니다. 유상증자를 결정하자 CGV의 주가는 21%나 내리면서 지난 2008년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OTT의 한 달 구독료하고 그다음에 이 티켓값을 비교를 하면 이 OTT가 훨씬 더 소비자 입장에서는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가격이 또 15,000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1인당 영화관에 가서 구경을 할 때 드는 비용이 너무 과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다른 엔터테인먼트하고 이렇게 좀 결합을 해야 가지 영화관만을 주된 목적으로 해서 영화를 보기 위해서 영화관을 간다. 그런 거는 거의 앞으로도 안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반면 OTT 시장은 더욱더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미 국내 OTT 앱 설치자 수는 최근 증가세가 둔화하긴 했지만 그래도 꾸준히 늘어서 지난 4월 3,008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가운데 OTT 1위를 달리고 있는 넷플릭스는 한국 시장 잡기에 열성입니다. 앞서 지난 4월 K 콘텐츠에 3조 원 이상 투자한다는 계획을 밝혔고 오늘은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 넷플릭스의 최고 경영자가 한덕수 국무총리 등을 만나 OTT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